네, 여의도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뭔가 제가 평소에 많이 다른 데서 뵀던 것 비해서 뭔가 이렇게 영한 그래요? 느낌. 뭐 이제 자유이니까 편하게 다니는데 좋죠. 나이 들면 젊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감사합니다. 예. 뭔가 캐주얼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시다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시장 얘기가 조금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으로 좀 시작을 해봤는데 네. 와, 이번 주 사이드카만 3번 이런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상으로는 이런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싶기도 한데. 있었죠. 그래요? 시장이라는 게 뭐 항상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네. 뭐 의견들이 충돌도 하게 되고 가장 본질적인 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다는 데 있는 거고요. 올해 시장을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좀 울퉁불퉁한 길, 범피로드라는 단어를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도. 근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확신에 차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이 참 묘한 것은 우리가 미스터 마켓이 항상 우리들을 투자자들을 모멸감을 주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루들이 그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모멸감 어떤 얘기예요? 우리가 다들 확신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뭐 과거에 이랬지 이런 말하는 게 저도 싫어하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뭐 반도체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 댓글도 그렇고 다들 반신반의했는데 네. 요즘은 일단 저도 반도체를 좋게 보지만 그래도 반도체가 있지 않냐 이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합창하는 상황 아닐까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뭐 밀려받지 않을까요? 뭐 이게 저도 본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장기적으로 한국 증시는 막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라는 게 결국 기업이 EPS에다가 멀티플을 곱해주는 건데 네. 이익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고 두 번째 누가 뭐래도 한국의 여러 제도 개선이라던가 유동성 유입이라던가 뭐 개인 자산들 넘어오고 이러한 멀티플의 함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뭐 몇 년에 걸쳐서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다 해서 무조건 뭐 주식 사놓고서 잠자면 된다 이런 건 가장 무모한 전략이에요. 네. 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지키는 것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현금도 투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묘하게 우리 시장에서는 현금도 투자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거부감들이 커져요. 일단 다 팔까요부터 물어보죠. 그러니까 주식을 다 팔거나 다 사거나 이 둘밖에 없는 줄 아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많은. 제일 단순하지만 궁금한 게 살까요? 팔까요? 이런 거니까. 주식은 정말 무모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건 지금 네. 시점은 현금 비중은 분명히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대처가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게 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 놓인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 구간에서 여러 가지 판단 미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은 제가 보통 선택을 하는데 이럴 때 생각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앤서니 볼튼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이분이 뭐냐면 피델리티에서 있었고 누가 뭐래도 상당히 실전적인 책을 썼는데 물론 옛날 책이죠. 책 읽어보면 구닥다리입니다. 뭐 현 시대와 잘 안 맞는 부분도 많은데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이분이 했던 말 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 완전히 동의할 때가 가장 그 의견이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문을 해본다면 네. 지금 어떤 것들 때문인지 다 감이 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죠. 그냥 어쩌면 우리는 AI 내러티브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들이 성장이 가져올 것이고 기업도 여기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은 결국 이번에 신기한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일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알파벳 또 실적 발표일 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말 때문에 시장이 좀 부정적 인식을 보였냐면 굉장한 공격적인 캐펙스 투자를 발표했거든요. 2배 하겠다. 예, 그 문장 하나였어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 생각했죠. 시장이 만약 우리 지금 시작대로 반도체가 좋고 시장을 이끄는 거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 저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원래 시장이 이게 현재 이 상황이 일부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투자해서 실제 성과로 연결될 수 있어?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주식은 미래 가치를 지금 땡겨오는 거지 과거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화시키는 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AI 내러티브에 대해서 시장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뭐 빅테크가 투자 많이 한다니까 반도체 무조건 좋아져? 이렇게 달려들기에는 시장이 뭔가 자그마한 균열이 생겼다고 보고 있고 이 균열이 파괴적으로 갈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파괴적으로 안 갈 거라 보고 있지만 네. 그렇다고 막연하게 그냥 이건 무조건 좋은 일이야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캐파스 증설할 거니까 소부장 사야 돼. 뭐 이런 논리들은 동의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시장에 정말 위험한 요인이 하나도 없는가부터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좋습니다. 근데 평론가님 이제 말씀 중에 정말 저도 이상하다 최근에 고개를 계속해서 갸웃거리게 되는 게 네. 불과 뭐 몇 분기 전, 뭐 얼마 진짜 얼마 전인 네. 것 같아요. 빅테크가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러면 캐펙스 투자 계속 유지한대, 설비 투자 계속 한대 해야 좋게 해석했던 적도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많이 한다니까 이제 또 싫어하니까 이게 참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지 다시 말씀드리게 가치라는 거는 같이. 뭐 대단한 얘기 때문에 시장이 오해하는 게 오해가 아니라 사실 의심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업은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현금을 만들어내는가. 그럼 미래에 이걸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만들어낼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좀 부족해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항상 저 조심하는 게 그래 안 좋다는 거냐 선명하게 얘기해달라 하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지금까지 끌고 왔던 AI 내러티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흔들리게 됐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고요. 네. 첫째는 뭐 다 알다시피 이건 좀 과거 데이터니까 이게 확 올라올 텐데 OCF는 영업으로 만든 돈이죠. 현금에서 캐펙스 투자를 나눠준 건데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여기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사회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네. 이러한 투자가 결국은 공격적인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 하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사부터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 중에서 좀 괜찮은 게 나오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일부 자금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손절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많이들 나오는 게 사모신용인데 이제 찾다 보면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최근에 뭐 기사들 갖고서 자꾸 미디어에 했던 말을 갖고 얘기하는데 핵심은 이런 거겠죠. 네. 오픈 AI와 결국 젠슨 왕이랑 좀 엔비디아이랑 좀 마찰이 있는 거 아니냐. 네.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둘이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해서 뭐 합니까 그게. 보도 중요한 나온 것만 건 보고. 네. 뭔가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생각해 봐야죠. 여기에 오픈 AI 누가 주로 하고 있죠? 손정희 회장 아닙니까? 일본계 자금이니까 대다수 그 돈을 대는 곳은 미주어 파이낸스예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쪽이 다 안 되니까 이제 온갖 이러한 사모 신용을 갖고 하고 있는데 이건 규모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특히 소프트웨어 AI 쪽 들어갔던 사모 신용 자금들은 도대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왜 알죠? 금리가 높으니까 아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금리를 싸게 빌리겠죠. 우리 신용도가 높으면 그렇죠. 뭐 금리 싸게. 무이자로 친구한테 네네.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안 그 상황이 보이는 거죠. 지금 자꾸 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왜 문제가 없죠? 이런 것들도 치다 보면 뭐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알고는 있었는데 네. 혹시 이게 제대로 돈을 못 만드는 거 아니야? 네. 이런 내러티브가 흔들린다, 확산된다 하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던지는 사람들이 나온 거죠. 이게 첫 번째 의심이 들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케빈 워시가 됐다. 뭐 저도 이 사람 잘 모릅니다. 근데 뭐 어렴풋이 월요일에 워시 쇼크. 그렇죠. 네. 근데 뭐 이건 알아요. 이 사람이 버냉키의 연주를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냉키라는 연주장은 이런 분이었잖아요. 쉽게 말해서 양적 완화. 그러니까 중앙 원래 FOMC라는 연준이라는 곳이 그렇게 대차대표를 함부로 건드는 그런 조직이 아니었고 연준 자산에 그렇게 이상한 거 많이 안 들어왔었어요. 그 전에는 막 버냉키가 막 산 거 아니었다. 그 이후에는 뭐 연준 자산이 뭐 엉망은 좀 죄송합니다. 막 복잡해졌죠. 비대해지고. 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건 맞아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금융위기 때 너무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한 게 자기는 동의하기 힘들다. 민간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은행 규제 풀어줘라.
그럼 은행 금융관에서 하게.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소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재밌는 거죠. 술자리 가면 재밌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뭐 근데 여기서 다 나오는 게 이 사람이 에스트로더 상위래. 사위. 에스트로더는 유대계의 회장이잖아요. 유대계 자금이 트럼프의 실질적인 지원자였고 네. 뭐 이런 말도 나왔죠. 트럼프가 진짜 이 사람을 원했을까? 주인집 아들 아니야? 뭐 이런 느낌. 아니 뭐 그렇게. 그렇죠. 정치적 인맥도 막강한데 그리고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패드는 따로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패드 원래 역할대로 하자. 근데 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소설 쓰기 시작하면 그러면 유대계 금융들의 쪽으로 많이 이제 역할이 커지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제일 웃긴 건 이 사람이 더빗이냐 호키시냐 갖고 논쟁해봤자 별 의미 없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중요한 건 뭔가 이 사람이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 과거와 다른 변화를 제시한 거죠. 대표적인 게 확실한 소통을 축소할 거예요. 왜 자꾸 포워드 가이던스 같은 거 하냐는 거예요. 전도표도 왜 이렇게 자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애려는 의지가 그게 있는 이제 거죠. 이런 거. 왜 시장에 니네가 영향을 줘? 연준 니네가 무슨 대통령이야? 빠져 니네 뒤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조금 축소하려는. 그러니까 뭐 이거 돈을 푸냐? 금리는 낮추겠죠. 네네네. 금리는 낮추지만 지금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건 핵심이 금리를 낮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다시피 대차 대조표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연준 정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데 뭔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갖 소설을 쓰는 거죠. 이러다가 혹시 연준에서 좀 자산들을 좀 싸게 팔 수 있게끔 하는 건가? 뭐 여기선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생략을 할 텐데 일단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또 하나는 굉장히 AI 낙관론이 있는데 결국 지금 시장을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게 뭐 머스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첨단 산업 AI죠. 그렇죠. 금융 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묘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돈이 없어요. 이 돈을 누군가를 대고 싶어 할 거예요. 잘은 여기서 더 뭐 이거는 소설이니까 제가 굳이 또 할 수는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QE의 연구와는 종식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대조표는 축소할 거예요. 상황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왔던 유동성을 계속 팽창하면서 끌어왔던 어떤 자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불안한 요인이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본계 자금도 많이 나가 있는데 뭐 이번 선거에서 뭐 일본 자민당이 뭐 압승하면 뭐 변화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일본. 대정이. 네. 뭐 그런 것도 없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다 내러티브야. 소설이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건 뭐냐면 뭔가 할인율의 변화가 생기나? 저 주식이라는 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돈을 어느 정도 할인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디스카운트.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미래의 돈을 할인한다? 그 어떤 뜻이에요? 조금만 더 쉽게, 홍명호님. 그러니까 가치라는 게 그림을 하나 네네, 보여드리면 좋아요. 돈을 버는 걸 뭐 마진을 만드는 능력을 보잖아요. 네. 우리가 뭐 온갖 밸류에이션 모델이 있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돈을 얼마나 버냐. 이 돈 버는 게 얼마나 성장하냐. 이게 결국 EPS 성장 지금 시장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불확실성이 커지면 그게 미래가 가치가 100이어도 할인을 어떨 때는 10으로 할인하다가 18%로 할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망할 수도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인율은 단순히 금리뿐만 아니라 무위험 이자율에다가 위험 프리미엄을 더해주는데 이게 코스트 오브 이쿼티라고 하는데 적어온 이유는 그냥 핵심적으로 프리미엄이 너무 낮게들 생각하다가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좀 단순화시켜서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위험하다 물어본다면 잘 모르겠지만 위험 프리미엄은 올라가는 상황이다. 근데 어쨌든 프리미엄은 가격을 더 이제 매기는 프리미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러니까 더 사람들이 하는 건, 뭔가 리스크를 갖다가 약간 제어해야 되는 네. 상황들에 여러 자금들이 몰리고 있나? 그러니까 뭐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냐? 아니 소프트웨어가 AI 수혜 기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피해 기업이라고 하지 않나? AI의 역설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아까 기자님이 물어보셨잖아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는 좋다고 봤던 것들이 왜 캐펙스 투자. 이런 식의 새로운 질문이 나오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주식 걱정되는 건 주식 얼마 시작 안 하신 분들이 기업이 좋아지는데 무조건 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까 봐 오늘 굳이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이익의 함수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맨날 말을 하고 이익 잘 나오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냥 잡음 아니야? 이러기에는 그렇죠. 아, 그러기에는 간단치 않고 그러면 이제 너무 뭐 소설만 얘기한 것 같아서 욕 먹을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어서 네. 이제 그
미국의 기대 인플레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갖다가 무슨 미시간 1년 후 기대 인플레 쓰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막 내려와요. 그건 서베이니까.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BEI라고 결국 이거 갖다가 원래 10년짜리인데 이거 1년화 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여튼 최근에 미국의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죠.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 스마트폰도 비싸질 거고, TV도 비싸질 거고, 컴퓨터도 비싸질 거고, 뭔가 다 비싸질 것 같지 않습니까? 뭐 돈의 가치도 떨어지고 반도체 칩도 비싸지고. 돈의 가치 그러면 떨어지는 뭐, 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는데 핵심은 지금 반도체죠. 너무 비싸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네. 아까 캐펙스 투자도 저렇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이거에서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빅테크가 저렇게 돈을 쓰는데 나중에 저 돈을 감당 못하면 어떡하지? 제일 약한 것부터 두드려 맞는 거죠. 오라클 같은 거. 근데 사실은 밑에서 더 두려운 거는 빚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게 이자예요. 그렇죠. 인플레가 나면 이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도 자꾸 보고 계시지만 지금 놀라울 정도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지불하는 이자는 높은 거 아시죠? 10%가 넘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근데 가뜩이나 최근에 들어서 특징이 여기 1월이거든요, 여기가. 네. 저기 월이 여기가 표시가 안 돼 있네요. 1월이 여기가 2020년 1월이 여기인데 네.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아, 1월부터 지금 예. 2월 초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이거 가끔 이제 그래서 1년짜리로 이제 제가 브레이크 이븐을 보는 건데 BI를 보는 건데 이걸 보면은 이게 더 올라가나? 좀 지켜보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결론적으로 가치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가치는 결국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얼마 성장을 버냐 이게 핵심인데 이거 완전 굳건해요 지금.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되는 건데 문제는 할인율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칠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시장이 빠지는 건 이해할 수 없어는 틀린 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맨 처음 제목에 모두가 똑같이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약간 고민해 볼 여지가 있다가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쭉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맞아 하면서 듣는데 근데 이게 없었던 일일까? 계속 있었던 일이고 알던 일인데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면만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갑자기 시장이 안 좋은 면만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등락이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단순하게 또 한편으로는 들기도 해요.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기업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미국의 빅테크가 투자를 더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전보다 더 많이 하니까 그게 부담이 된 거죠. 요새 발생한 일이에요. 그리고 연주 의장도 워시가 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아, 그렇게 새롭게 발생한 일들은 또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자님이 다 반영해 왔다 맞아요, 그러시는데 맞아요. 왜 시장이 이러냐고요? 이게 다 새로운 일들이 생긴 거죠. 워시가 이번 주에. 됐다고? 저번 주부터 생긴 거죠. 그렇죠. 워시. 그리고 아까 워시도 됐고 중요한 건 제일 결정적으로 다 기대 인플레가 안 난다고 보는데 여하튼 1년짜리는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애써 오히려 다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 말은. 아, 오히려. 네. 이거는 그냥 노이즈일 뿐이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좀 먼저 이 말씀을 드린 건 좀 너무나 지나치게 시장에 대해서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뭐 걱정 마세요. 이자가 올라갑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에는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저는 봐왔고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된다가 제가 좀 얼마 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오해를 사서 방송도 잘 안 나오려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좀 사실 이번 주에 처음 나온 거예요. 여러 군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네. 안 나간다고 했던 건 아유, 감사합니다. 굳이 이런 말 내가 이거 약속돼 있어서 온 거예요, 그냥. 근데 굳이 이런 말 할 필요 있나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좀. 근데 이제 오늘은 나왔으니까 네. 한번 하고 가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걸 갖다 주식을 다 팔라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소위 불확실성이 생겼기 때문에 현금도 어느 정도 투자라는 개념을 가져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 마이너스가 안 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것도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우리가 새로운 진입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오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지켜보자는 네네. 입장이고. 그러면 다음 얘기는 이거겠죠. 그래도 이런 좀 불안한데
그러면 정말 시장이 많이 망가질까요? 어느 정도나 망가질까요? 뭐 이런. 근데 많이 안 망가질 것 같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한번 조정이 오는데 하루 조정 받고 그러진 않겠죠. 뭐 반등에다 또 빠지고 시장이 강세장에서도 15, 20% 조정 쉬워요. 엄청난 강세장에서도 최소 10%, 좀 많게는 20% 조정은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시장이 그 정도 조정을 받으면 종목별로는 3, 40%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식이 되게 힘든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 가치 투자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뭐 레버리지라도 썼다거나 큰일 이러면 나는 거죠. 그건 손을 드는 거겠죠. 뭐 네. 주식 선물을 하거나. 근데 일단 하방은 제한적으로 본다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뭐 다 알다시피 이익이죠. 이런 막대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화면 뭐. 좀 보여주실까요? 네. 네, 뭐 어마어마하게 네, 올해 기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와, 이 여기 보시면 네. 반도체 하여튼 뭐 IT가 다예요. 문제는 IT가 다라는 건데 결국 주가가 빠져도 빠지면 빠질수록 밸류에이션은 매우 싸지죠.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식이 빠질 때 그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는 거죠. 자, 여기서 고민이 생겨요. 역설적으로 시장이 흔들리는 요인은 IT 내러티브가 흔들려서인데 AI 내러티브가. 역설적으로 또 한국 시장이 싼 이유는 반도체 때문이에요. 맞아요. 반도체도 다른 반도체는 아니에요. 다른 건 다 비싸요, 소부장은. 싼 거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딱 두 종목입니다. 네. 그럼 고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두 종목의 반도체 IT의 이익 쏠림이에요. 거의 두 종목인데 작년 2024 1분기에 전체 이익의 38%였거든요. 네. 지금 73%예요. 4분기. 거의 뭐 2배. 지금 1분기 쟤랑 추정치는 어떤 78% 나와요. 그러면 이걸 빼고 나면 한국 증시가 14배가 넘어가요. 비싼 거네요.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 첫 번째 선택은 그래 그럼 밀리면 그래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산다. 이게 가장 편안한 방법이겠죠. 최근에 개인분들의 흐름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못된 선택이라 안 봐요. 저도 뭐 제시하는 뭐 사람들랑 얘기할 때 포트폴리오 중에 상당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절반은 가져간다. 주식을 한다. 주식하는 수량에 이걸 가져가는데 고민은 이거마저 흔들렸을 때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실 마지막 보루인데 이 두 종목이 조정이 혹시나 깊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이거는 나머지로 도망갈 게 아니라 나머지는 더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런 소위 좀 저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고민은 이거죠. 삼성전자의 포워드 EPS예요. 엄청나죠, 이 각도가. 이 각도가 뭐죠? 이 각도는 뭐의 각도냐면 소위 반도체 가격의 각도예요. 가격도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똑같이 아니 팔면 마진이 남는 속도잖아요. 근데 그래서 아까 인플레도 말씀해 주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고민은 이거죠. 1분기에 뭐 일부에서 얼마 전에 이제 삼성전자 그때 막 16, 17만 원 갈 때가 뭐였냐면 뭐 모건 스탠리 자료도 있었지만 션킴 자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 반도체 가격이 거의 90%로 갔다는 말이 있었어요. 네네네. 일부가. 그러면 물어보죠. 1분기에 뭐 평균적으로 5, 60% 올랐을 거예요.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도 5, 60% 오를 수 있을까요? 3분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걸 생각하실 때 자꾸 남들이 다 말해놓은 것 같고 뒤에 뒷북으로 설명을 해봤자 내 돈을 지켜주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물어보는 거예요. 1분기에 이 정도 나왔어. 2분기는 몇 프로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장과 성장률의 차이예요. 그로스와 그로스 레이트. 영어가 좀 더 명확합니다.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그러니까 그로스는 좋지만 그로스 레이트가 꺾이는 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런 비슷한 종목이 있었죠. API라는 종목이 API. API는 매분기 그로스 레이트가 올라갔어요. 화장품.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네. 그로스 레이트가 꺾였다는 요만큼의 뉴스로 주가가 그냥 박살난 거예요. 비슷한 여러분들 좋아하는 파마 리서치 같은 회사는 어쩌죠? 그로스와 그로스 레이트가 둘 다 꺾였기 때문에 주가가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은 그로스만 갖고는 안 되고 성장률, 그로스 레이트가 중요한데 이제 고민은 이렇게 가다가 평평해져요, 이게. 평평해질까? 이 평평해지는 시작하면 주가는 빠집니다. 여태까지 이런 기울기로 올랐는데 이렇게 평평해지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가지 소로스의 금융의 영림술에도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제가 뭐 어디 유튜브에 올라갔더라고요. 거기서 네네네. 출판사에서 올렸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소로스가 했던 말이 아니라 이게 흔히 이익과 주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로스 레이트가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 내년까지 완판됐으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하기에는 지금 뭔가 이런 부분.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해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 수급 상황, 저도 사람들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제가 불과 3%에도 1월 2일인가 나와가지고 올 1분기에 뭐 승부를 걸어야 된다 뭐 이런 영상 찍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반도체가 좋다. 근데 왜 당신이 한 달 만에 이러냐. 한 달 동안에 이걸 너무 빠르게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반영했냐 물어보면 아니에요. 주가는 싸죠. 삼성전자 너무 싸고 20만 원 가도 아무 문제 없죠. 근데 여기서 반문해야 돼요. 왜 이런 숫자인데 20만 원을 바로 못 가지? 그러니까 올라온 가격에 대해서 아까 만약에 저희 반도체를 쓰고 있는 업체들이 부담을 느낀 거라면 네. 시장은 그걸 또 반영해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올라갈 거로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전자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나 좋아하고 전자가 이것뿐만 아니라 낸드도 좋아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좋아지고 있고. 근데 분명한 거는 기울기에 대한 고민은 올해 내내 질문을 받을 거예요.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온 데에 대한 나중에는 이 기울기가 조금 완만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완만해지면 주가는 빠지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늘 마음의 고민으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이다. 지금부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뭐 지금이야 좀 그래도 버틸 것 같은데 네. 모르죠. 아직은. 근데 제 생각에는 올 2분기, 3분기에는 IT 고민이 커질 거려. 플래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걸 대안을 되는 뭐 다른 곳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시장이 상당히 견고하게 움직일 텐데 그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비슷한 예가 이거잖아요. 코스닥 아무리 3점 외쳐도 숫자 안 따라주니까 그걸 두드려 맞잖아요. 자꾸 너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테마성 뭐 이런 식으로 정책 내러티브 이렇게 가가지고는 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주식이라는 게 이익의 함수기 다 알고 있는데 왜 실적 서프라이즈 나오면 그때부터 주가 빠지는 것도 나오는 다 피크아웃 논리인데 그게 결국은 성장률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또 하나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게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좀 피곤해서 제가 좀 방송 같은 거 좀 안 했던 건데. 아, 이게 원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예탁금이 100조 있는데 주가가 왜 빠지냐는 거예요. 110주 넘고. 110조인가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항상 장 좋아지면 들어오지 않았나요? 아니 왜 그게 엄청나게 새로운 일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하지만 그것이 시장 뭐 이런 반문도 가능하죠. 만약에 계속 올라가는 시도를 하다가 또 한 16만 5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네네네. 16만 7천 16만 8천 원인데 또 거기서 못 돌파하고 밀려버려요. 우리가 그런 비슷한 기억이 과거에 삼성전자 10만 전자일 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17만 전자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8만 전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이거를 모든 걸 투자자분들이 뭔가 선명하고 내 편이 되는 말들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은데 반문하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이 좋고 이렇게 수급이 좋은데 왜 못 가지? 그래서 결론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현금은 투자다. 그렇죠. 현금을 그러니까 가지고 제가 있는 이제 건. 고민되는 게 결론은 이거예요. 결국 긍정적인 흐름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첫째는 그래도 너무 숫자가 좋다. 특히 반도체가. 이게 버텨주지 않을까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 확 밀리면 일단 삼성전자 사잖아요. 한인스부터 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런 전략은 네. 적절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누가 사줘서 올려야 되냐면 외국인들이 사주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네. 못 사고 있냐면 외국인 지분율이 36.2%를 넘어갔어요. 거의 꼭지에 차 있는 거거든요. 이걸 사는 방법이 하나 있죠. 외국인들이 살려면 아마 5월쯤에 MSCI 선진국 지수 얘기가 나올 텐데 이번에 관찰 대상 후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면 지금까지 이머징 자금 말고 우리나라는 공교롭게도 나라는 선진국인데 지수 EM 자체는 시장이. 이머징에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런 자금들이 들어오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하반기 시장이 멀티플 재평가가 되면서 EPS 흐름은 좀 정체돼도 그런 장을 제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작년 한 9, 10월에 시작한 EPS 장세예요. 반도체 이익에 의한 장세입니다. 지금 뭐 다른 거는 다 곁다리였을 뿐이에요.
이 흐름이 흔들리면 나머지 내러티브도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어느 정도의 반도체 핵심 종목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현금 뭐 이런 거 아니면 또 다음 단계 멀티플 레이팅이 가능한 것들이 결국은 다 주주환원 아니겠어요? 정부 정책이 멀티플이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우 의미 있었던 게 어제 제일 의미 있었던 게 KB금융이었어요. 네. 뭐 주주환원 규모를 뭐 감액 배당 얘기까지 하니까 뭐 그 정도면 거의 뭐 선진국 수준이니까요. 50%. 그 네. 50% 넘는 52.4% 네.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했으면 네.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때그때 하루하루의 뉴스에 따라서 테마주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시장은 사실 굉장히 로지컬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숫자가 좋거나 아니면 제대로 주주 환원을 해주거나. 일정한 방향이군요. 그렇죠. 우리가 투자가 뭐냐 물으면 교과서에 다 배우셨잖아요. 뭐냐면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버핏들 좋아하시는데 버핏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뭐 해자를 통해서 마진을 많이 남겨야 된다. 그래서 뭐 코카콜라 다 그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돈을 번 다음에 투자하고 남은 돈은 돌려줘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고 했던 거예요. 굿컴퍼니. 그 굿컴퍼니가 굿스탁이 되려면 적절한 가격에 사자는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그러한 기업들이 나오면 그런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최근에 개인 자금이 커지면서 굉장히 레버리지도 쓰지만 너무나 테마성으로 많이 다녀요. 갑자기 어느 날은 뭐 태양광이다, 어느 날은 로봇이다. 우주다. 막 근데 가치를 보고 코스닥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말했으니까 무조건 뜰 거야. 뭐 이런 논리들. 이런 것들은 이런 소위 변동성이 커지고 소위 할인율이 높아진 시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시장에서는 더더욱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벌어놨던 거를 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금도 그렇게 자신 없으면 현금을 가져가자인데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드리신 말씀은 그럼 당신은 장이 망가지다는 거야? 왜 안 좋은 얘기만 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면 제가 왜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좋게 말씀하셨으니까. 좋게 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안 믿는 게 아니 어떻게 좋게 보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봤더니 내가 요새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냥 좋게 보면 계속 좋게 흔들리지 마세요. 뭐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 올라갑니다. 아니 뭐 제 생각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적절한 어떤 자금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봐요. 결론적으로. 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그림이에요. 네. 이게 삼성전자인데요. 우리가 2000년대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세게 오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자료 좀 보여주세요. 네, 화면.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네. 요럴 때. 그래서 요새 맨날 삼저호황 얘기하는 거예요. 요때 야. 있었고, 요때 IT 버블 전에 있었고, IT 버블 전에 있었고, 요 세 번이에요. 제발. 이때 새로운 기술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요때. 삼성전자 한 10배 올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세 번과 같다면 이번에 결국은 크게 가지 않을까? 저도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저때 꼭지점 그 높이까지 아직은 뭐 멀긴 했는데. 이건 힘들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높이만 가면 좀 남았지 않았을까? 네. 이 생각을 좀 갖고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결국 ROE가 지금 엄청 올라왔거든요. 이게 ROE 한국 1월 달에 기업이 반도체가 좋아져서 우리가 ROE가 계속 여기에만 있다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죠. 근데 이제 ROE가 이렇게 된 거에는 여기서 빼야 되는 게 한국은 기업들이 중복 상장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빼줘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가 이렇게 높은데 여전히 PBR은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계속 이 말 하잖아요. 한국 너무 싸다. 이것 때문에 이거 말하는 거예요. PBR 싸다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로 가기 위한 방법이 뭐죠? 주주 환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보실 때 배당 성향 높여주고 그러니까 팁을 드리자면 실적 발표할 때요. 막 많은 분들이 뭐 얘 얼마 벌었대, 뭐 신기술 발표했대 이거보다 이제 프리캐시플로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얘네가 얼마나 돈을 좀 주주에게 준대. 이게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아니 어제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넷마블이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넷마블 뭐 실적 뭐 어마어마하게 나온 건가요? 뭐 괜찮았지, 쏘쏘했죠.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넷마블이 주가가 왜 사람들이 흥분했냐면 얘들은 자사주가 다 소각해버린대.
이런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ROE가 싸도 PBR이 여기 못 가는 이유가 이러한 주주 환원 때문이니까. 그것도 하나의 틀이 되는 거죠. 오늘 장에서도.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저 얘기 들어오신 분들은 아는 그림인데 제가 맨날 이거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결국 한국이 이제 선진국이 돼서 실물 경제는 형편없다. 형편없는데 실물보다 금융이 커지는 거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미국이 그랬었고 일본이 아베 때 2012년부터 이게 넘어서 올라갔잖아요. 네. 일본이. 한국이 이번에 급격히 이제 드디어 이를 넘어갔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는보다 금융이 더 큰 거예요. 네네. 선진국이 그렇잖아요. 뭐 기자님,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다는 거는 사람들이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저녁에 술도 안 먹고 가게도 일찍 닫고 새벽에도 가게 아니고 이게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옛날에 옛날에 제가 여행 갔다 깜짝 놀랐어요. 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깜깜해. 다 일찍 닫고. 한국도 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호주 가보세요. 거기 5시면 가게 다 닫아요. 이게 선진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 일자리가 적어지고 노동으로 돈을 벌기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 금융이 커지거든요. 한국도 저형적인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저에게 10년 뒤에 한국 증시가 어떨 거냐 물어보면 엄청 올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10년 뒤에 좋을 거니까 지금부터 주식을 무조건 들고 가라 말은 제 성격상은 잘 안 돼요. 네. 그런 이야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은 뭔가 약간은 그래도 경계감을 갖고 현금도 좀 챙겨놓고 이런 경계감을 감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좀 그래서 아예 조용히 있으게 낫나 이런 생각 하다가 아니 뭐 막 그 편지까지 보내고 난리가 나니까. 아, 정말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가 활동한 데가 다른 데고 있어 거기서만 주로 말을 하고 네네. 나머지는 좀 줄이자는 입장이었는데 여하튼 네.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종목 좀 적어왔다 다 지웠어요. 하도 종목 얘기하면 또 복잡해져서 지웠는데 핵심은 아유, 뭐냐면 듣고 싶은데. 네.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를 해야 돼요. 아까 이러한 선진국 증시가 된다는 거는 집중 투자가 열린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것이고 뭐가 될 것이고 자꾸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핵심적인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결국 나중에 아까 계속 강조한 게 개인이 아닌 외국인들이 외국인. 들어오면서 선진국적인 증시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선진국 증시가 되면 시가총액이 그 소위 GDP를 명목 GDP를 압도하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뭘 사나? 선진국 증시가 뭐죠? 이머징 증시는요. 그냥 한국을 사는 거예요. 아, 한국이 우리나라 동남아 같이 보는 거죠. 저희가 제가 비슷한 사례로 베트남 얘기 많이 하는데 베트남 옛날에 한참 한투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거기 베트남이 발전한대. 베트남 기업사로 안 갔죠. 우리가 이제는 프로리그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 리그에. 그런 손흥민 뭐 이렇게 선수 네네. 하나하나 보는 거죠. 아, 한국에 들어왔어? 리그에 들어와서 한국 선수 누가 있지? 내 우리 구단에 데려올 내 포트폴리오에 들 내가 누가 있지? 아, 한국의 반도체 좋아. 집어넣어. 조선 넣어. 전력기기 넣어. 선별하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경쟁력이 엄청 뛰어난. 조그만 기업은 쳐다도 안 볼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시대가 열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뭔가 본질적 집중 투자에서 벗어난 종목들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자신 없으면 그냥 인덱스 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인덱스 왜 합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선별되면 이거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은 이미 나와 있어요. 뭐 오늘 제가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뭘까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종목 선택은. 종목 선택은 어렵지 않은데 그럼 뭐가 남은 거죠?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지금 이미 들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현금이 좀 있는 거는 좀 더 싸게 또 편입을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내가 이걸 남들과 똑같이 흥분해서 비싸게 사놓는 순간 아마 그 종목을 들고 가기 힘들어질 거예요. 장기 투자가 된다는 거는 다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은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가 얼마의 그 가치를 가져오냐의 싸움이거든요. 그 싸움에 좀 승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제가 좀 초반에 부정적 얘기를 한 것이니까 제가 부정적 얘기했다고 저 사람 막 또 나쁜 얘기하는 사람도 하시지 말고. 아니 뭐 다 이해하시고 네. 납득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최근에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 감지가 됐다라는 말씀이시니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네. 매일매일 네. 뭐 어떤 뉴스 하나하나에 네. 따라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네. 내가 현재 100이 있는데 그중에 현금은 어느 정도 갈까를 좀 결정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주식은
아까 말했지만 어떤 식으로 포트를 가져갈 거죠. 말한 것 같은데요. 대표하는 주식이고 돈 잘 버는 기업인데 또 아니면 주주환원이 있는 기업. 딱 그거 외에는 주식을 굳이 직접 투자를 할 필요가 없죠. 대형주 이익이 나는 돈 잘 버는 그런데 주주 글로벌하게 환원까지도 경쟁력이 있는 이렇게 주주환원이 있는 것들. 뭐 네. 이런 걸로 좀 짜보시면 빠질 때는 덜 견적. 또 혹시 현금이 좀 있으니까 혹시 시장의 변동성이 예상을 벗어났을 때는 그랬을 때는 또 좋은 기회를 맞이하겠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제가 이제 아까 굳이 앤서니 볼튼 얘기 말씀을 드린 건 제가 한 3주 전쯤에 이제 하워드 막스 책이랑 앤서니 볼튼 책을 놓고서 이제 좀 읽었어요. 다시 저는- 한번. 아니 네. 저는 원래 책을 줄 쳐놓은 데만 봐요. 아. 다 안 보고. 아니, 좀 이럴 때 생각나는 사람 문장이 있잖아요. 읽으면서 이제 뭐 이 문장 좋아하던 건데 형광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시했는데 이때가 딱 이 문장이 떠올랐던 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마저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저는 일정 부분의 현금도 투자라는 생각을 오늘도 갖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더라도. 그 대형주고 뭐 이익이 잘 나고 그럼 뭐 사실 반도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그렇죠. 물어보십시오. 그 반도체가 최근에 흔들리는 이번 주에 그런 거잖아요. 가장 앞선 얘기는 이제 가장 최근의 얘기는 투자를 너무 늘린다. 이런 것과 소프트웨어 쪽이 흔들린다. 근데 우리는 그때도 약간 하루 굳건했던 게 소프트웨어보다 우리는 하드웨어 강국 아니야? 우리는 소프트웨어 강국이 아니잖아. 이런 쪽으로 우리는 괜찮아. 그리고 투자 늘리면은 우리가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침 만드는 회사가 우리는 경쟁인데 네. 우리 쪽으로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였는데. 맞죠? 그러니까 네. 빅테크가 돈 쓰니까 하드웨어 사자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왜 이럴까를 반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돈의 흐름이에요. 돈이. 돈이 흐르고 있는데 네. 항상 이런 좋은 기업들이 조정이 올 때는 돈의 흐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와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돈의 흐름에 어떤 문제가 왔냐 했더니 첫 번째가 이거 다시 보여드리면 투자 금액이 너무 컸다.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해 시장에서 저렇게 투자가 크면 일단 얘네 사실 구글 아마존이 흔들리는데 어차피 얘네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네가 그래서 결국에 흔들리면 예. 미래를 오늘까지도. 땡겨오니까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두 번째가 워시가 됐는데 야 민간을 중시한다며 연준이 그러면 대접해서 유동성을 크게 공급을 안 해주나? 금리 낮추는 게 두 번째라는 거죠. 금리 낮추는 건. 소위 유동성 전반의 흐름이 바뀌나? 이건 항상 강세장에서 나오는 조정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나왔죠. 근데 이것만 갖고 좀 말씀드리기 그래서 마지막에 근데 금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BEI가 1년짜리 움직이고 여기 올라왔잖아요. 1월 달에 갑자기 이 정도면 꽤 올라온 거 아니에요? 저 이걸 짧게 보여드릴 거 그랬나요? 일단 이런 이유가 생기니까 이렇게 좋은 숫자가 있는데 할인율이 움직인 거죠. 그러면 평론가님 최근에는 주식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듯한 그러니까 금, 은, 비트코인 이런 게 한꺼번에 또 충격이 있는 거잖아요. 할인율이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할인율, 모든 할인율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위험이 어디가 왔겠죠. 비트코인이 와가지고 그건 팔면 거기만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유동성이 연결되어 있는 다른 유동성이 영향을 줄 것이고 그 은혜도 영향을 줄 것이고 그래? 그럼 그 돈이 그냥 터졌어요. 다른 걸 좀 팔아가지고 메워야 될 것이고 그렇죠. 레버리지가 확장되다가 막 반대로 축소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 정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좀 약한 고리들이 보이는 거죠. 지금 자꾸만. 근데 제가 그렇죠. 근데 이게 이미 한 2주 전부터 나왔는데 사람들이 애써 무시해 오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미 나왔었죠. 비트코인은 빠지고 있었고 금은도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자금 조달하는 회사들 금리는 매우 높았고 워시도 지명됐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새로운 게 뭐가 있죠 하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변화가 생기는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무시를 하냐. 제가 제목을 이거 달았던 이유인데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현금을 좀 투자다 이런 말을 드리는데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 근데 이유는 뭐냐?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런 거는 중요치 않아. 우리는 기업의 이익만 보면 돼. 저도 이 말을 항상 드리지만 이익을 할인하는 쪽에서 변화가 생겼다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질문이 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시장을 붕괴시킨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아니다고 무시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주가 조정이라는 건
단기 조정도 15, 20%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놀라실지 모르지만 거기를 그 구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만이 장기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아, 버핏은 장기 투자했대. 버핏에 대해서 요만큼만이라도 이해하신 분들은 그런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자유인이 됐으니까 옷도 이루고 나왔으니까 아주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한 소위 너무 단순화시키고 너무나 마치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선 굉장히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왜냐하면 그게 듣기 제일 편하니까. 네. 누구나 명확한 답을 원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오늘 아마 이 말하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부터 좀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거든 사실. 근데 하지만 내가 주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는 거죠. 현금만 있었다. 오늘부터 분할 매수 해야겠죠. 다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내가 주식이 100%인 걸 떠나서 그 이상의 레버리지까지 얼마까지 있다?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평론가님, 그 개인분들이 특히나 예. 그렇게 뭐 현금 챙겨라 했을 때 일부 분들이 좀 그렇게 느끼셨던 이유 중에 하나 저는 뭐 이렇게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가 2,000대였잖아요. 오랫동안 그랬다가 지금 5,000 잠깐 깨면 5,000 붕괴 뭐 이런 말까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게 기세라는 게 있으니까요. 이거에 대한 믿음이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투자를 기분으로 할 수는 없죠. 기세가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그러니까 2037년 용기를 내야죠. 2000대는 그냥 주식가 빠지든 말든 주식 사야 되는 거예요. 밸류도 쌌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왜 굳이 지금 용기를 내죠? 지금은 겁을 내야죠. 주가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용기를 내야 될 때는 겁을 내고 약간 관리를 해야 될 때는 너무 지나친 용기를 하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어느 때 조심하셔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많이 보일 때 조심하세요. 그냥 시장이 벌어준 거예요. 아무나 벌어줄 수 있는 시장이 제일 위험해요. 시장은 어렵게 돈 번 사람들이 성과를 낼 때가 좋지. 그냥 그거는 결국 토해낼 돈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말투가 이래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국이 뭔가 변화가 생긴 거는 분명해 네. 보이고 네. 그래서 근데 올해로 놓고 본다면 작년 9월 10월에 시작한 장은 빠르면 2월 중에 지금은 아닐 거로 봐요. 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있지만 지금도 현금 비중은 유지해야 된다 보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3, 4월 안에는 상당히 더 조심스럽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기울기가 플랫해질 것 같아요. 그거는 굉장히 또 다른 위험 신호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쯤이면 아마도 좀 더 아까 말했던 유동성의 균열이 생길 확률이 높아졌어요. 점점 부담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만큼 당장 돈을 못 만들어낼 거란 불안. 돈 빌려줘 놓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저 돈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 증거가 금리라니까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사모들이. 그걸 놔두고 왜 굳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 이렇게 하이힐드 스프레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낮다. 문제가 안 된다. 그림 가져올래도 안 가져왔는데 그 기업들 테크로 따로 놓고 보면 엄청 높아요. 테크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테크 빼고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죠. 전 세계가 테크 갖고 지금 AI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쪽이 만약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죠. 굳이 여기서 내술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다 이 자금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커머더티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 어디서부터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이에요. 네. 은근히 망가졌어요. 은근히가 아니라 와. 네. 지난 가을부터 해서 뭐 청산이 대규모 나오고 그때부터 해서 뭐 쭉쭉쭉쭉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비트코인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거기도 흔들리고 네. 금은도 흔들리고 이렇게 하나둘씩 좀 흔들리고 있는 것 같고 해서 결국에 다 영향을 주고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은 유동성은 돈 벌고 싶은 자금들은 다 어디든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주말인데 뭐 굳이 매일 주말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이러한 우려들을 미리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분명한 거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모든 것을 와서 좀 단순화시켜달라. 윤쌤 당신은 좀 너무 말 빙빙 돌리지 말고 자꾸 이러셔가지고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마저 한 10% 조정이 나온다. 나머지는 박살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버틴 거는 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들어와 준 거예요. 그렇죠. 들어오고 낙폭을. 들어오다가 이게 만약에 어느 날 못 버티는 순간이 오면 네. 나머지로 도망갈 때가 아니라 나머지를 더 던져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이 그러면 몇 프로가 되냐 알 수 없지만 가능성이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생겼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전방이 결국 뭐 구글, 아마존 그렇죠. 여기인데 여기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이거는 여러 경로로 결국 이 가격을 낮춰야지 해결되는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뭐 좀 너무 뭐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을 반도체 가격을 용인할 수 있겠어요? 미국의 경쟁력 입장에서 트럼프 정부가 아, 이렇게 막 8, 90% 올라가는 반도체 가격을 어떻게 이거 놔둘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시장의 위험이라는 거는 뜬금없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민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오늘 제일 많이 돈 말이 그래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캐펙스 들릴 거야. 그게 일시적 일자가 필요하고 간단치 않아요. 그러한 내러티브를 시장을 돌리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좋은데 주가 올리기 위한 내러티브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만 피하셔도 중간은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메모리 가격이 디램이 뭐 이렇게 오른데 이런 거 물론 이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지금까지 주가를 올린 주된 원인이었지만 네. 그래서 좋아라고 단순하게 약간 순진하게 생각하기에는 이 가격을 계속해서 용인해 줄까? 뭔가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한편으로는 저도 해야 에너지 된다. 출신이에요. 네. 근데 뭐 계속해서 목표가를 빠르게 올릴 때가 네. 제일 겁나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은 너무 예상치 못한 호황이 왔다 보니까 네. 한국의 밴드 상단도 계속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또 한 군데 시티에서도 7천 나왔잖아요. 7천 간대. 6천은 가겠지. 이런 JP 모건 7,500. 부르면 되죠. 만도 부르면 되고 뭐 하면 되지 뭐 뒤에서 EPS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거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자료 썼던 사람이에요. 네. 무슨 조건이 맞으면 7천 간다. 맞아요. 그거 읽어보시고 맞아요, 말하세요. 맞아요. 그 조건을 하나 보세요. 할인율 얘기가 나옵니다. 할인율을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보죠. 오늘 뭘 질문을 던진 거를 그냥 윤주호는 오른다고 해서 내린다고 해서 물어보지 말고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뭐에 지금 시장에서 질문을 던진 거냐. 이익대로라면 7천, 8천을 가야 되는데 그거는 할인율이 어떻게 유지돼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한국이 멀티플 올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빠르게 돼야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 들어와야 됩니다. MSCI 선진국 편입을 위한 뭐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면 그때 더 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에 있는 숫자만 보는 거죠. 7천이었어. 7,500이랬어. 그것만 좀 조심하셔도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도 되게 상식적인 곳입니다. 상식에 좀 출발해서 바라보시면 그렇게 불안할 것도 없고 또 미리 대비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비가 오는 건 못 맞히지만 하늘이 좀 우중충한데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비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우산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난 몰라 비 안 올 거로 뛰어나가는 것보다 그러한 자세가 지금은 필요한 시기 아닐까 봅니다. 이 비유 너무 와닿는데요. 지금은 좀 우중충한 게 감지가 된 거네요. 그러면. 비도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비 안 오면 네. 좋긴 좋은 하겠죠. 거고. 예. 그러니까요. 네. 평론님 자주 나와주시죠. 뭐 가끔 부르면 오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윤지호 경제평론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오늘 자료 또 꼼꼼하게 준비해 주셔서 쭉 보면서 했으니까 한번 다시 보면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의도 인사이트였습니다.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금요일 이렇게 마무리가 된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었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편 통해서 저희도 이번 한 주 5일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조언도 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도 또 다시 한번 힘내서 열심히 여러분과 시장 호흡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